예, 안녕하십니까. 음주 교통 전문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관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럼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주운전을 처음 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처음이시라면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특별하게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만약에 물적 피해를 크게 냈다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한 번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 사고가 난 어떤 정도에 따라서요. 자, 2회제부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벌금이 내는 것이 아니라 형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넘어가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체적인 사건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는 윤창호법 위헌 나서 2회 이상 무조건 가중처벌하게 안 돼 있지만 여전히 실무적인 기준은 사실상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2회 이상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벌금 얼마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이 회부되어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변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한다. 또는 안일하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내 어려운 사정,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판사한테 읍소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사정들을 설명을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하면은 법원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안 봐줍니다. 본인들은 수사기관들은 죄를 지은 것만 조사하고 끝내고 판사는 경찰, 검찰이 조사한 내용만 보고 통상 판단해요. 내 사정은 내가 항면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읍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읍소를 하고 넣을 수 있는 자료든 변명이든 주장이든 다 한 다음에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예외적으로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집행유예 받으면 벌금도 안 내고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집행유예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6개월 동안 교도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뤄준다는 겁니다. 그 2년 미뤄주면은 6개월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2년,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나요? 누구와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냥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집행유예 2년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그 6개월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럼 6개월 플러스 이번에 내가 실수든 고의든지 간에 잘못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길게 교도소에 가셔서 생활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그만큼 무겁단 말입니다. 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다행히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2년 지나면 6개월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5년,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또 실수로 순간적 잘못하셔가지고 음주를 또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전 전과는 집행유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음주운전이 반복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종전전과다. 종전전과가 벌금형이면은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열려있지만 종전전과가 실형이다 또는 집행유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큰 화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됐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을 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회 이상이 되는 경우 2회든 3회든 4회든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서 최대한 형을 선처받는 것이 좋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 이제 전관 변호사는 선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전관 변호사가 뭔가요? 전관 변호사는 그 전에 관직이 있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판사 출신, 판사를 하시다가 나오신 변호사, 검찰에 계시다가 나오신 변호사를 전관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경찰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럼 경찰에서 근무하시다 나온 변호사들이 전부 다 전관 변호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분을 선임해야 되느냐? 통상적으로 이거죠. 세간에서 기대하는 건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예를 들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러면 그 판사님이 내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걸 통상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은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경찰 출신 변호사가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거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또 검찰에 전화해가지고 누구 검사님 잘 지내십니까? 나 누군데요. 이 사건 내가 맡았으니까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정관 변호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자기의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 속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안 속에 있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더 하나라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는 있죠. 변호 활동 중에서. 일반 변호사 못 보는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어필을 한다거나 또는 오랜 기간의 재판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이걸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세요. 라는 어떤 경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정관에 있지 않던 변호사들이 갖지 않고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축구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프리미어 리그, 큰 리그, 메이저 리그에서 야구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큰 경기를 뛰어본 사람이 작은 경기에서도 대담하게 잘할 수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뭐가 좋으느냐?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비싼 선임료를 주고 내 사건을 어떻게 청탁을 해가지고 잘 되겠다 이런 기대로 하신 것보다는 보다 더 능력 있고 전문적인 사람을 내가 더 선임해서 조금 더 사건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선임하실 필요성은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높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경우에 실형에 처할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생각하셨을 때, 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건이냐를 먼저 판단하시고, 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렇다면 비싼 선임료를 지급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말일 것인지를 결정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기준. 현재 상황에 있어서 무조건 전관 변호사 선임하면은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전관 변호사가 또 보지 못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선임료를 지급할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시 좋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굳이 이제 비싼 선임료를 지급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각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변호인을 상담해 보시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선임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